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8월 12일입니다. 저는 잠깐 동부에 들려서 라라 트럼프와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라라 트럼프는 특히 한국 정세에는 특별히 관심은 없지만 앞으로 전반적인 세계 정세에 관심이 있어서 만나 뵙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시도하는 일에 좀 더 결과가 있을 적에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8월 12일 날짜로 엄청난 일이 생겼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워싱턴 DC가 사실은 미국의 50개 주에 속하지 않은 separate 코퍼레이션이에요. 분리된 코퍼레이션이죠. 그런데 거기에 트럼프가 이제는 내셔널 가드, 국토 방위군을 집어넣어서 워싱턴 DC의 경찰과 워싱턴 DC의 모든 그 사법, 집행 체계가 이제는 페더럴, 지금 뭡니까? 전체 그 연방 정부 하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게 시간이 한 시효가 30일에서 60일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트럼프의 캠페인은 뭐였습니까? 워싱턴 DC가 갖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다. 범죄가 많은 도시다. 그리고 뭐 카제킹은 말할 것도 없고 강간이 너무 많고 특별히 뭡니까? 이 납치 사건이 굉장히 많은 것을 자기가 이거는 해결을 하겠다. 그리고 무조건 이 도시를 아름답고 다시 미국의 캐피털, 미국의 그 수도로서의 명색을 나타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단히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사실로 저는 이제 워싱턴 DC 굉장히 자주 가는데 굴피디 그 뭐 글자 벽에 써놓은 것부터 그다음에 이제 밤에는요, 이제는 보행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이제 뉴욕, 워싱턴 DC 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느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뉴욕이나 워싱턴 DC는 지금 사실은 버지니아, 그다음에 그 동부 전체가요, First Colony 지역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영국이 지향하는 신사도, 영국이 지향하는 매너, 영국이 지향하는 모든 것하고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난 약 60년, 70년 동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제 모든 분들은 이게 intentionality, 이제 그렇게 일부러 유도되었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왜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뭐냐면, 워싱턴 DC, 뉴욕, 그리고 뉴저지는요, 사실은요, 미국이 영국으로 독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영국과 대영 제국과 미국과의 보이지 않는 암투, 누가 정말 세계의 권력을 잡을 것이냐 하는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면 당연히 First 13 colonies, 첫 번째 그들이 지배한 13개의 컬러니, 중심 지역 뉴욕, 그다음에 뉴저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 워싱턴 DC, 버지니아, 이쪽은 굉장히 중요한 거점지가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필라델피아나 이 모든 지역은 extremely 우리가 한국말로 말하는 진보주의입니다. 이제 한국하고 보수하고 진보의 개념이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는 그런 것을 지향하는 13 컬러니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트럼프가 이제는 그 뭡니까 머린 해병대까지 지금 현재 스탠바이 상태로 이제는 방위군이 들어갔다. 이제 방위군은 사실은 체포할 수는 있지만 법을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디테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감시하고 디테인하고 경찰과 협력할 수 있어서 로컬 경찰에게 엄청난 힘을 갖다 주지만 사실은 탑 어토리티, 그러니까는 그 체인 오브 커맨드, 제일 높은 그 명령권을 누가 갖고 있냐? 페더럴 정부, 이제 트럼프가 갖고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8월 11일 날 일어났어요. 이제 오늘은 8월 12일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역사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다른 분이 얘기하지 않는 다른 변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어디에 근거하냐? 타이밍, 크로니컬 오더에 근거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는 인디비주얼 사건 하나를 갖고 보지만 사실은 모든 사건은 연관되어 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배운 역사를 새로운 방면으로 우리가 보는 사각지대라고 하죠. 사각지대를 보실 수 있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는 격려, encourage 해드리고 싶습니다. 8월 15일 요번 주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러니하게 이제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트럼프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이제는 알래스카에서 미팅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안건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건이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안건이 지금 현재 이제 내고하겠다. 무슨 협상을 하겠다. 나오자마자 이제 유럽하고 이제 워싱턴 DC는 모든 우리가 말하는 liberal media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이제 가디언에 나온 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Path to peace cannot be decided without Ukraine, says Europe. 유럽이 말하기를 지금 모든 종전에 관계된 것은 우크라이나가 관여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 굉장히 러지컬한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는 그동안 우리 푸틴에 의하면 러시아를 공격하는 메인 포스 메인 파워의 센터가 누굽니까? 영국과 프랑스와 특히 독일이 이제 E3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전쟁을 더욱더 오래 길게 깊이 하려고 하고 있다고 accusation 이제 많이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독일 중심으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빨리 만나자. 우리 만나서 유럽에서 만나서 트럼프가 지금 어떤 계약을 혼자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못하게 우리가 뭔가를 결론을 내리자 하고 지금 유럽에서 지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갖고 그의 대표가 누굽니까? 지금 현재 머츠 독일의 수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닉한 것은 독일은 사실은요 1941년에 바바로사를 통해서 러시아를 쳐들어갔습니다. 물론 졌죠. 근데 엄청난 군이 모빌라이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승승장구로 가다가 결국에는 동장군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침략은 누가 했었죠? 그거는 나폴레옹이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1800년도 초반에 쳐들어갔죠. 그래서 역시 동장군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쭉 보시면서 서구의 aggression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1년에 러시아가 망하고 고르바초프하고 미국하고 딜을 했죠. 나토를 더 이상 동부로 우리 쪽으로 데려오지 말라는 것을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미국이 계속해서 어겼죠. 그 다음에 또 독일도 조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약을 계속 어겨왔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 1945년 이후로 냉전이 생겼는데 그 후로 모든 어그레션은 사실은요 러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해서 어그레션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지금 유럽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플러스 왜 이 알래스카에서 트럼프가 이제는 푸틴하고 만나는 것을 그렇게 굉장히 민감하게 엄청나게 어그레시브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사실을 모르지만 트럼프는 정말 이 전쟁을 내고하거나 비즈니스를 내고하는데 아주 선수입니다. 트럼프가 오고 나서 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바이든 정권 땐 $350 billion 이제 우크라이나에 집어넣었죠. 근데 그거는 담보 없이 그냥 준 돈입니다. 유럽은 $150 billion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2배 이상을 더 많이 집어넣었죠. 그러고 나서 또 용병도 많이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것은 여러분께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해 드린 대로 우크라이나는 어디를 갖고 있느냐? 지금 오데사, 크리미아 반도, 즉 러시아의 해양 출구 2번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워싱턴에 있는 띵크탱커들 특히 우리가 좌양성이 아닌 그러니까는 이제 보수적
그런 사람들의 커멘터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영국은 그동안 유라시아를 갖다가 러시아로부터 뺏어서 자기네가 점유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물론 그건 historically 1945년까지 사실입니다. 1949년까지 가장 많이 피해를 받았던 나라가 어디죠? 그것은 바로 사실은 인도인 것입니다. 인도 그리고 러시아. 1905년에 4년에 러시아 전쟁이 일본으로 말미암아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졌죠. 그 전에 가장 큰 피해자는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에는 인도의 베네핏이 굉장히 많이 인발브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잠깐 제가 복습해 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 아편전쟁, 그 청나라 아편전쟁이 1856년에서 1860년에 accelerate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는 그 영국과 불란서가 아편으로 청나라를 초토화시킨 후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영국과 불란서 더치는 무엇을 쓰느냐? 넘버원 뿌락지를 쓰는구나. 제3자를. 그 두 번째 뭐냐면 어떤 무기 플러스 아편전쟁이라는 것을 쓰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860년에 지금 청나라가 망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정말 마약 먹고 길에 누워 있으니까 방법이 없죠. 그 누워 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젠 녹둔도 우리가 이씨 조선이 갖고 있는 녹둔도 지금 현재 보는 낮은 선봉 북쪽의 땅을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북경조약에 의해서 러시아한테 넘겨주었습니다.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 이전에 무엇이 있었냐? 여러분 세계적인 역사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861년에서 1865년 사이에 미국에는요 내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빌 워라고 말하죠. 시빌 워는 누구와 누구의 전쟁입니까? 남과 북의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칼로나이즈가 된 칼로니를 정복해서 독립한 미국과 칼로니의 전번의 마스터 주인 되시는 영국과의 내전인 것입니다. 이건 경제 전쟁이에요. 카튼을 가지고 면화 농장을 갖고 한 경제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서 다행히도 이제 미국이 이겨서 미국이 actually 이제는 본격적으로 군사적인 우위를 확보하게 된 것이 1860년 링컨의 남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맥킨리가 이제 우리 관세 정책을 쳐서 경제적으로 올라온 것이 이제 1800년대 말 그리고 1900년대로 시작들합니다. 1901년도에는 이 맥킨리가 어떻게 해요? 저격을 당했습니다. 누가 저격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답이 나오겠죠. 여러분 이 역사를 아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전 세계는 아직도 백인들의 세계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백인들의 세계 누굽니까? 서구의 전쟁입니다. 서구와 동구의 전쟁입니다. 그 서구에서 독립한 누구요? 마지막 그 constitutional 미국. 그러면 그 전까지 영국은 어떤 나라였죠? 제국이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왕이 다스리면 누가 있어요? 왕과 기사와 귀족 그리고 농노 나머지는 계급이 없습니다. 이제 이 계급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산업혁명으로 무너졌죠. 그러면서 미국에 많은 변화가 또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이에 이제 미국이 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남북 전쟁을 이후로 이제는 결론적으로 이제는 군사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 타리프 정책을 가지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이에 또 많은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죠. 그럼 왜 이 역사가 중요하냐?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알래스카는 언제 넘어갔냐?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역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1860년에 시빌 전쟁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해가 아편 전쟁이 있을 때죠. 끝났죠. 그럼 영국이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세 가지를 갖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일본을 어떻게 했어요? 명치 유신을 도와주었습니다. 명치 유신에 대해서 제가 여기 약간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을 이제 그림을 해왔는데 이제 명치 유신의 여러분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게 나오느냐면요. 영국하고 더치 애들이 들어온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이제는 사무라이가 있는 마쿠 정치에서 이제 군국주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1868년서부터 1889년 사이 20년 사이에 일본은 완전히 무엇이 됐죠? 영국 제국의 제2 해양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제 마쿠 중심이 아닌 그 많이 여러 개 분리된 마쿠들의 그 뭡니까 자웅을 겨루는 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들어갑니까? 천황 중심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영국과 더치의 도움을 받아서 근대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제2 영국을 영국과 더치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첫 번째 일어난 전쟁을 뭐라고 하죠? 그것을 러일 전쟁이라고 합니다. 1904년에 일어나게 되었죠.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때 이제 너무 약해진 러시아가 그때는 알렉산더 대제였었는데 알렉산더 대제가 이 돌아오는 영국의 무시무시한 어그레션 이제 인도를 다 잡아먹고 이제 태평양에는 일본을 키워주고 이제는 알래스카를 도무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땅이 너무 넓어요. 러시아는 누구를 침략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도 인구에 비해서 땅이 너무나 넓습니다. 자기 국토 관리가 전혀 안 돼요. 다행히도 위에는 이제 어른 북방이기 때문에 하지만 남쪽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적이 쳐들어와서 잘 알 수가 없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사실 영토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모든 natural resource 예를 들어서 농업자원, 수산자원, 광물자원, 지하자원 없는 게 없어요. 근데 뭐까지 있습니까? 철도까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Trans-Siberia Rail. 그래서 근데 이 알래스카가 너무 중요한데 알래스카 자원이 충분한 북방 캐나다는 영국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알래스카를 그동안에 독립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북전쟁에서 이긴 미국에게 팔기로 작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이후로 영국은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이 자기 수하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국 수하에 있기 위해서 만든 그 조직을 뭐라고 합니까? 딥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딥스테이트 한말로 말하면 영국의 지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시도가 있었냐면은 미국이 앞으로 대영 제국의 이카노미에서 세계 이카노미를 주도하려면 이렇게 뉴욕에서 북부를 통해서 이제는 런던까지 철도를 연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1916년에 무엇이 완성됐죠? 트랜스사이베리아 레일이 러시아 니콜라이 대제에서 완성되자마자 1917년에 기다렸다는 듯이 뭐가 났습니까? 혁명이 났죠. 그게 공산 혁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이제는 이제 1867년에 지금 미국으로 넘어간 알래스카에서 이제는 러시아가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럽은 완전히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젤렌스키도 긴장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뛰어오려고 합니다. 지금 알래스카로 가겠다. 내가 거기가 스탠바이 하겠다. 근데 트럼프가 와서 no thank you. 지금은 나하고 푸틴하고 이야기할 때다. 그러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저는 결국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국의 알래스카 예전 러시아 땅과 지금 현재 러시아 땅에 뭐가 있죠? 베링 해협이 있습니다. 베링 해협의 길이는 54km인 것입니다. 만약에 54km를 연결하는 지하 철도를 마련하게 된다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죠. 바로 이 TSR과 지금 뭡니까? 미국을 연결하는 직통로가 연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무엇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맵을 이제는 띄워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맵을 보시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유럽을 서구 유럽의 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4%의 세계 파퓰레이션의 이카노미가 전 세계를 오랫동안 500년 동안 지배했던 세력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해양 세력은 뭘로 돈을 벌었습니까? 이 바다를 컨트롤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2바다, 즉 흑해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제3바다는 어디입니까? 태평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알래스카를 넘겨줬어요. 컨트롤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무엇을 가져갔습니까? 1860년에 녹든도를 이제는 러시아가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떠맡게 되었죠. 그것이 지금 러시아하고 한반도, 북한, 그다음 남한을 연결한
14km, 14km의 보더라인인 것입니다. 14km의 보더라인이 14km의 보더라인이 끝나면 바로 낮은 선봉, 바로 태평양 제3출구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북방은 굉장히 얼어 있죠. 근데 얼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열을 갖다 제가 2주 전에 보더라인이 끝나면 바로 낮은 선봉, 바로 태평양 제3출구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북방은 굉장히 얼어 있죠. 근데 얼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열을 갖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를 다시 뭐예요? 1대1로 이걸 뭡니까? 새로운 1대1로 아이스 1대1로 만들려고 한다면 돈이 많이 들겠죠, 여러분?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TSR하고 연결하는 게 제일 가까워요. 그럼 TSR이 갖고 있는 부동항이 어디입니까? 블라디보스톡, 겨울에 넓기 때문에 낮은 선봉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현상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념 전쟁을 넘어선 로지스티컬 전쟁, 자원 유통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베링 해협도 제가 알래스카 굉장히 제가 시애틀에서 선박회사 KMTC 이스코스 디비전에서 일을 했습니다. 7년 동안 1980년에서 87년에 제가 메슨라인 NYK KMTC에서 시애틀에서 일을 해서 제가 알래스카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이걸 우리는 여기는 사실은 지척이라고 그래요. 가까워서 돌을 던지면 이제 건너갈 수 있다. 근데 옛날에는 많이 얼어갖고 이제 겨울에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카라는 데 가보면 아직도 러시아 사람이 알래스카의 인디안들하고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알래스카가 1867년에 넘어가서 미국으로 넘어간 이 장소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는 이제 미팅을 하게 됩니다. 네고시에이션을. 근데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현재가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러시아 게이트. 우리가 일명 그 러시안 다시에 지금 이제 오바마 게이트라는 이름이 붙었죠. 러시아 게이트가 뭡니까? 조작이었다. manufactured, 제조된 연속극이었다는 것이 이제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2015년부터 시작됐어요. 여튼 2015년 되면 여러분 생각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마이단 혁명이 있었습니다. 마이단 혁명을 통해서 선거로 피택된 사람을 제거시키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자기네가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죠. 우크라이나에 누가 했습니까? 그때는 유럽과 그다음에 미국이 했습니다. 이건 누가 밝혔죠? RFK, 현재 트럼프의 오른팔이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단 혁명이 일어나는 게가 2015년인데 아이러니하게 2015년에 트럼프가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가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명의 시간, 러시아와 트럼프의 운명의 꼬임, 201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이제 트럼프를 없애야겠다라고 이제 많은 준비를 하면서 2016년에 당선되자마자 엑스큐션을 시작한 게 무엇입니까? 러시아 게이트, 즉 러시아가 개입해서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 이 트럼프를 없애자. 그래서 immediately 일어난 게 무엇이죠? 바로 뮬러 특검 2019년에 아무것도 없이 끝났습니다. 약 2년, 1년, 제가 볼 때는 2년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 35에서 40 밀리언 달러 our money, taxpayer money를 해갖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요. 죄가 없다는 게 드러났어요. 너무나 많은 countless people has been subpoenaed. 많은 사람이 불림을 받았지만 아무도 죄가 있는 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털시 가버드에서 2025년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선은 털시 가바드가 밝히자마자 누가 밝혔어요? 이제는 뭐 캐시 파텔 또 밝혔죠. 그다음에 이제 누가 밝혔습니까? 척 그레슬리가 CIA 리포트를 받아본 결과 뮬러 다음에 누가 특검이 또 있었습니까? 트럼프가 고용한 더함이 있었습니다. 더함 리포트를 보니까 오 마이 갓. 그 전부 지운 거를 뒤져보니까요. 이거는 조작이었어요. 거기에 우리 오바마의 지시에 의해서 힐러리 클린턴, 그다음에 많은 밑에 있는 사람들, CIA 코미, 브래넌, 태퍼
전부 다 인발브 됐다는 것이.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들이 최고의 수장이었다는 거. 법무부 장관, CIA 장관, CIA 국장, FBI 국장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이제는 무엇으로 단정되었습니까? 이제는 이것은 쿠데타다. 이거는 조직적인 쿠데타, 국가 전복제라는 것이 이제는 돼서 이제는 기소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소에 들어가게 되면요, 엄청난 이제 또 커모션이 있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현재 와싱턴을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건과 동시에 지금 트럼프가 누구랑 만나요? 푸틴하고 만나요. 근데 푸틴이 만나는 그 너무나 아이러니한 시점에서 무엇이 대두되고 있습니까? 알래스카가 언제 넘어갔냐? 1867년에 넘어갔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까? 녹둔도 뺏기고 격동의 시대에서 이제는 순식간에 나라가 일본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었는데 일본으로 누구에 의해서 넘어갔나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영국에 의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목적은 대한민국이 아니었어요. 목적은 누구입니까? 러시아 죽이기. 1054년 그레이시즘으로부터 서구 유럽에서 분리된 러시아 죽이기는 이렇게 1000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유럽은 무조건 적입니다. 서구 유럽은 무조건 동구 유럽을 갖다가 박살을 내야 됩니다. 거기에 자원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뭐가 생겼어요? 철도가 생겼어요.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던 띠오리를 맥킨더 띠오리라고 합니다. 맥킨더가 1904년 책을 냈어요. 오 마이 갓. 우린 지금 말이야, 태평양 다 지배했잖아. 남미 다 지배했잖아. 인도 다 지배했잖아. 그리고 아프리카 서부에 가서 모든 자원 다 끌어오잖아, 지금. 근데 말이야, 이게 해양으로 하지 않고 대륙으로 직선 도로가 생긴다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게 맥킨더 띠어리가 1904년에 이제는 공식화되었죠. 그러면서 1916년에 그들이 두려워한 대로 이제 니콜라이 2세가 TSR을 원웨이를 완성시키자마자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레닌에 의해서. 그럼 레닌은 누구였나요? 문인이었습니다. 군대가 있었을까요? No. 돈이 있었을까요? No. 그럼 군대는 누가 됐을까요? 돈은 누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숙제를 할 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좁은 관점에서 보는 것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은 누구에 대해서 지배되고 있느냐? 로마 제국의 잔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 지배 잔재의 마지막 제국이 누굽니까? 대영 제국이에요. 거기서 누가 빠져나왔어요? 러시아 제국이 빠져나왔어요. 1054년에. 그리고 그다음에 누가 빠져나왔어요? 1607년에 미국이 빠져나와서 1776년에 독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요, 헤제모니알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이제 우리의 대한민국의 입지를 굉장히 잘 해석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트럼프가 하는 정책을 왜 유럽이 두려워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젤렌스키는 무엇입니까? 이제 EU가 만드는 퍼핏이죠. EU가 만들어놓은 허수아비 대통령이라 결정권자가 없습니다. EU에 가서 돈 줄 거야? 그러면 전쟁을 계속하는 거죠. 자기는 돈이 없어요. 누구 돈 갖고 전쟁했어요? 오바마가 바이든이 준 $350 billion. 그 다음에 유럽이 준 $150 billion. 이것은요, 정말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에요. 이걸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지고 있다. Are you kidding me? 지금 러시아는요, 오데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크리미아의 액세스를 원합니다. 흑해의 배를 대야만 합니다. 왜? 1905년 전쟁이 왜 졌어요? 수에즈 운하가 막히는 바람에 졌거든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올라다가 스시마 대전에서 졌습니다. 하루 만에. 왜 졌어요? 영국이 일본을 키워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대영 제국과 EU, 대영 제국이 약해지니까 EU라는 걸 만들었죠. 자기 그룹을. 그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대륙 안에서는 러시아를 잡아야 된다. 중국을 잡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해양 세력은 누굽니까? 이젠 자기에서 빠져나간 미국, 그것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이것을 바로 딥스라고 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우리 이거 8월 15일 아주 우리는 8월 15일이 광복절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이 광복절 날 트럼프와 푸틴이 만납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이제 흙탕물을 끊기 위해서 EU와 젤렌스키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분명히 54mile 베링 해협을 커넥트를 시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로 EU와 젤렌스키가 없이 만나기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유라시아의 패러다임에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됩니다. 즉 뭐게 됩니까? TSR과 이제는 미국이 연결되는 무시무시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제가 한국에서 20년 동안 여러분께 강의해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그동안 영국에 의해서 프락지네이션에 대한 일본은 자원이 없습니다. 근데 시스템을 너무나 잘 배웠어요. 우수한 민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엄청나게 흔들리는 직전에 일본은 그 기회를 마무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미국에 550 빌리언을 이제 투자하게 됩니다. 정말 역사가 바뀌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이 역사가 바뀌는 순간에도 지금 현재 트럼프가 승자 푸틴하고 만나서 내고를 합니다. 근데 내고의 조건이 뭐겠습니까?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모 나토를 우리 근처로 오지 마.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CIS 네이션이 이제는 다시는 러시아로 돌아가는 정점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입니다. 그런 우크라이나가 절대로 나토의 멤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나토하고 EU는 무엇을 하고 있으면 이제 우크라이나 EU로 끌어들이자. 라는 것을 지금 사실은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영 제국을 필요한 서구 유럽은요, 자원이 없습니다. 인구가 모자랍니다. 그들은 뭐가 필요해요? 인구가 필요해요. 그들은 뭐가 필요해?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헤제모니얼 생존 전쟁인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두 사람의 대적자. 그러니까 뭔가 사실은 개신교 미국과 오소닥스 러시아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베링 해협의 뚫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대한민국도 그 로지스티컬이 중요한 그 낮은 선봉을 가진 한반도의 일부로서 엄청난 해양 기술을 가지고 뜨는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좀 길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서 여러분께 업데이트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